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개발해낸 자랑스러운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도 비행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KF-21 개발 과정을 봐오신 분들은 말로만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짜증나는 행위를 아실 텐데요. 그동안 공동 개발과 관련된 미납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서 기술 이전은 최대로 받기를 원하는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 프로젝트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대신 다른 국가를 공동 개발 파트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리 국민들에게서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호주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KF-21 공동개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인도가 대신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았죠. 저희도 그런 희망에 대한 내용을 담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KF-21 전투기 개발의 최대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가 중동에서 혜성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에게서 천궁 블록2 방공 시스템을 4조 원대에 도입한 UAE 아랍에미리트인데요. 현재 상황상 아랍에미리트는 나팔 전투기를 도입해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는 이라크에 맞서 반드시 첨단 공군력을 갖춰야 하고 이들을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은 한국의 KF-21 보라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계획대로 KF-21이 개발되기만 한다면 아랍에미리트에게 KF-21은 더없이 만족스러운 대안이고 이를 통해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중 하나로 불리는 이라크군의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물리치게 될 텐데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서 도입한 KF-21을 개량해 공군력 우위를 가질 KF-21 블록3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고 한국은 수출 이익과 함께 개량을 통한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KF-21 전투기를 더 높은 성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방산무기 수출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실전 경험을 쌓게 해줄 텐데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KF-21 전투기 수출 상당히 해볼 만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 온 것일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강의 4.5세대 전투기 라파를 도입하는 이라크 공군을 제압해야 하는 아랍에미리트. 현재 아랍에미리트는 수니파 이슬람교를 따르는 국가의 대표 주자로서 시아파 이슬람교 국가인 이란, 이라크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서로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이어질 만큼 심각한데요. 그나마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지만 이라크 또한 시아파 이슬람교를 따르는 국가인 만큼 언제든지 아랍에미리트의 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에 대해 아랍에미리트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에 관심을 크게 보이며 지난 2월 라팔 F4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로서는 이러한 공군의 전투기들은 물론 이라크가 도입할 수 있을 강력한 프랑스제 4.5세대 전투기 라팔 F4를 압도할 수 있는 최첨단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위한 최첨단 전투기로서 한국의 KF-21 보라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그 많은 최첨단 전투기들 중에서도 아직 개발 완료되지 않은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아랍에미리트가 KF-21 보라매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유력한 이유.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 공동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지난 3월 18일 있었던 제9차 한국 아랍에미리트 국방장관 회담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알 보아르디 아랍에미리트 국방특임 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이 참가했던 이날 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카이의 KF-21 보라매 전투기 조립 현황이 아랍에미리트 실무진들에 의해 관찰되기도 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가 이처럼 유독 우리나라의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지는 데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래전부터 프랑스의 전투기와 미국의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두 개 국가 이상에서 전투기를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해 운용하는 것은 훈련을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정비 면에서나 부품 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랍에미리트가 이 같은 선택을 했던 것은 하나의 국가에서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할 경우 그 전투기를 공급한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적 행동과 궤를 같이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랍에미리트의 공군 전투기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한동안 정밀 유도 무기의 판매까지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추후 아랍에미리트의 공군력 유지에 있어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노후화된 미국제 F-16, EF 블록 60 전투기들을 교체하기 위해
미국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예멘 내전에 개입한 아랍에미리트를 이스라엘과 미국 내부의 유대인들이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보다도 F-35에 대한 운용 경험이 더 많은 국가로 미군 조종사들에게 F-35 운용법을 가르칠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F-35A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은 노후화된 미라지 2000-9 전투기를 80대의 라팔 F4 전투기로 대체하게 되었지만 이는 엄연히 4.5세대 전투기이며 적국들과의 마찰에 대비해 아랍에미리트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뽕 대신 닭이라고 F-35로 도입할 수 없게 된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75 체크메이트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막대한 개발비를 지원하고 이를 도입해 공군력을 강화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실제로 수호 75 체크메이트 전투기가 최초 공개된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에어쇼 2021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침공하며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으면서 지상군의 경우 이제는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전력이 크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1950년대나 쓰던 T-62 전차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고 오는 처지가 되었죠. 게다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해 천인 공노할 전쟁 범죄를 무수히 일으켜온 러시아에게 서방 국가들의 무지막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며 러시아는 더 이상 최첨단 전투기에 들어갈 최첨단 반도체와 핵심 부품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다른 대안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랍에미리트의 눈에 든 것이 독자적으로 지대한 가능성을 지닌 최첨단 4.5세대 전투기 KF-11 보라매를 개발해낸 대한민국이었는데요. 이미 과거에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으로부터 최첨단 탄도탄 요격 시스템인 천궁 블록2를 4조 원 규모로 도입하기도 했고 한국과 여러 다양한 군사협정을 맺었던 적도 있었기에 이는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아직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는 초도 비행 시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기체라 완전히 개발되려면 2030년은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가 보기에도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개발되기만 한다면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필요로 하는 라팔 F4와 대등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하는 강력한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년 정도의 적지 않은 기간이 남아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KF-21 블록3의 경우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스텔스 형상 설계 라스가 적용되었고 내부 무장창을 갖출 수도 있도록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아랍에미리트는 폭넓은 잠재력을 가진 KF-21 보라매에 주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KF-21 블록3까지 목표한 성능대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아랍에미리트는 주변의 가상 적국들에 비해 확실한 공군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은 300대가 넘는 KF-21 전투기를 양산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 개발 파트너가 필요한 우리 한국에게도 상당한 호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20%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잔머리만 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로서도 더 이상 인도네시아를 믿기 어려울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런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막대한 경제력과 충분히 많은 수의 KF-21 전투기 수출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러시아의 소위 75 체크메이트 공동 개발을 선언할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아랍에미리트인 만큼 한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텐데요. 앞으로 KF-21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 또한 300대 이상의 KF-21 전투기 양산이 필요한 입장이기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공동 개발국으로서 산유국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체결해 보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라파라, 팔련니, 아니오라는 라파라 삼행시 조롱을 받을 만큼 팔리지 않던 라팔 전투기가 현재는 우리 한국의 KF-21 전투기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라팔과의 수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실제 공중전에서 맞붙는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이어가기로 하고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